민간 택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 시세 대비 80% 이상이면 2년, 80% 미만일 경우에는 3년 거주 기간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공택지 경우에는 80% 이상일 경우에 3년, 80% 미만일 경우에는 5년간 실거주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공택지는 신도시 같은 네, 그쵸. 거를 말 그대로 대표적으로 정부가 네, 조성한 땅이죠. 네. 네, 신도시가 포함됩니다. 민간 택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 말 그대로 정부가 땅을 안 샀죠. 네. 네, 조합원이 갖고 있거나 네네. 재건축 재개발 단지거나 네. 그런 게 진짜 말 그대로 그 각 소유 지분을 쪼개갔잖아요. 네. 그러면 민간에서 갖고 있는 택지라서 적용을 덜 받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는 이제 무조건 5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공공택지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게 무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네네.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 이하잖아요. 네네. 그럼 과연 80% 가격 이하가 나올까? 아니면 100% 가격 나올까인데 제 예상은 한번 3기 신도시 딱 끊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사실 그러면 실거주 의무 기간이라든가 전매 제한이 있다 보면은 그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분양 받고 분양권 이제 입주할 때 잔금이 모자라서 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좀 있었죠. 전세 돌려서 그 전세 자금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 실거주 기간이라든가 전매 제한이 생기다 보면 이게 사실상 좀 제약이 되겠죠? 되죠? 네. 그래서 거주해야 되는 사람만 네네. 거주 의무가 있는 지역은 그렇게 거주할 사람만 청약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주 의무가 없는 지역을 네네. 청약을 해서 거의 전세 놓아버리자 이렇게 했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하나 관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전입 의무가 있고 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공부 내용이에요. 네. 거주 의무는 국가와 약속을 하는 거고요. 네네. 청약을 당첨받고 나서 이게 이제 투기과열주구든 분양가 상한제는 거주해라잖아요. 네네. 근데 전입 의무는 은행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 네네. 대출을 해줄게 대신에 6개월 이내에 네가 살아. 만약에 안 살면 3년간 주담대 우리 은행에다 금지야 이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적용이 되는. 그러면 거주 의무가 없는 지역은 전입 의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중도대출 받아놓고 근데 전세 입자를 들여서 나는 나중에 3년 동안 대출을 못 받지만 그 돈은 그렇게 메꾸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대출도 쪼이고 세금도 높여지는 판에는 그나마 이런 틈새라도 해서 돈을 아끼고 그다음에 현금에 맞춰서 당첨을 받는 수밖에 없죠. 그 요즘에 분양에는 사전 분양이다, 뭐 후분양이다, 뭐 이런 게 사실 많잖아요. 네. 그 이제 일반 분양 방법하고 사전 분양, 후분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개념 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분양은 전부 다 선분양이었고요. 네네. 네,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착공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분양을 하는 게 선분양. 네네. 이제 후분양은 이제 공정률이 이제 80% 이상일 때 네네. 고분양가 심사 기준하고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아, 네네. 네, 그다음에 높여서 최대한 분양가를 뽑아 먹을 수 있는 거죠. 아, 그 후분양가를 하는 네. 이유가 뭐가 네. 될까요? 일단은 이 후분양을 하게 되면 네네. 금융 비용이 높아져서 종부세든가 네. 수분양제를 받아서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중도금을 안 받고 이제 조합이나 건설사 비용으로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보존시켜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흑석 같은 경우에도 84제곱을 9억 이하 분양했다가 후분양에 분양했던 상도형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네네. 12억대, 13억대 분양을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런 식으로 높여서 좀 금융 비용을 보전을 시켜준다. 아, 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후분양을 하면 분양가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있다. 네. 후분양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자금력이 좀 좋은 건설사들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게? 네, 아니면 조합이 돈이 많거나. 조합이 많구나. 네. 사전 분양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사전 청약은 3기 신도시에서 도입을 하는 건데 네네. 최초인가요? 아니에요. 최초는 아니에요. 네. 1기 신도시에 판교 때도 있었던 개념이죠. 네네. 네, 개념인데 그때 사전 청약 받고 본 청약까지 이어지는 확률이 50% 이하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전 청약은 정부에서 공급을 당장 못하니까 네. 이렇게 빨리 수요를 달래시키고 네네. 그다음 그 시간을 벌자라는 의미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 그대로 사전 청약 있고 본 청약까지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부가 국민들이나 우주택자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제도다라고 네, 분석을 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200%입니다. 네. 공급이 당장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3기 신도시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저는 항상 말하고 다녀요. 기다리지 말라고. 이유가 지금 저도 이제 뭐
청약 강사라고 하지만 언론, 대한경제나 다른 언론사 통해서 정보를 얻잖아요. 그러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네. 그 다음에 토지를 개간하는 작업, 네네. 그 다음에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상이 안 이루어져 있으면 개간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교산하고 계양 빼고는 지금 본격적으로 토지 보상이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사전 청약을 받아놓고 토지 보상까지 한 4년 걸린다라고 네네. 치면 전청약까지 4년 기다려야 돼? 네. 그러면 또 입주할 때까지는 3년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7년, 8년, 10년 걸릴 수 있는 게 팩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3기 신도시 분양을 조금 싸게 받아서 빨리 새 집에 들어가고 싶다, 누리고 싶다거든요. 그러니까 새 집에 거주하고 투자손도 같이 가고 싶은데 실제는 거주도 늦게 되고 그리고 수익을 실현하기까지도 10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니즈가 둘 다 충족이 안 된 3기 신도시죠. 전곡을 파악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기다려도 당첨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3기 신도시는 뭐라 그래요?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쵸. 예. 네. 그보다 더 좋은 표현 없을까요? 요즘 청약 받는 게 사실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잖아요. 네. 무주택자들은 사실 청약만 바라보고 이 청약 통장을 쥐고 몇 년 동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가점도 어느 정도 높아야지 그나마 청약에 희망도 생기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우 이제 한 20점 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안산이면 20점 넉넉하게 좀. 안산, 네, 네, 좀 꿀팁 이었습니다. 안산이요. 편집해 주세요. 안산 저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나선다고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7월 달부터 3기 신도시 청약을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뭐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뭐 이런 3기 신도시들이 있어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32,000가구가 이제 사전 청약으로 이제 물량이 공급이 되는데요. 총 32,000가구 중에 이제 7월에 4,400가구, 10월에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2,000가구 등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고요. 위례 신도시는 400가구, 성남 복정지구에는 1,000가구 등이 공급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사전 청약을 3기 신도시 이제 뭐 물론 추천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일반적인 청약하고 다른 점이 있을까요? 사전 청약이? 우선 공공분양이에요. 사전 네네. 청약 대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점으로 당첨되는 민영 아파트가 아니라 네네. 청약 예치금, 인정 금액으로 당첨되는 공공분양 개념이라서 네네. 일단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은 두 가지. 네. 주택 청약 종합저축하고 네네. 청약 저축 통장만이 공공분양에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청약 저축은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이후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청약 종합 저축만 가능하다. 네, 근데 두 가지 여기서 이슈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뭐냐면 부금하고 예금 가입자들이 뿔났잖아요. 네네. 우리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하게 해달라.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2월달에 공급 대책 나오면서 동시에 후속 대책 예정인 게 뭐냐면 청약 부금, 청약 예금 통장도 청약할 수 있도록 추첨제를 마련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5월이니까 6월달에 이 공급 규칙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네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 분양에서 지금까지는 청약 예치금 순서대로 예를 들어 1,800만 원 커트라인, 뭐 2,400만 원 커트라인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 커트라인 기준은 그대로 가고 이제 청약 추첨제 물량이 있어서 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 공급 물량을 줄이면서 추첨제 물량을 늘린다. 이게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6월달에 어떻게 바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정부의 이제 발표가 아무래도 가장 그 청약 전략의 키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그런데 네. 이래나 저래나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사전 청약, 3기 신도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십니다. 네, 많은 사람한테 기회 줘야 되는데 네네. 이런 게예요. 너네들 최대한 많이 먹게 해줄게. 근데 케이크는 정해져 네네. 있어. 음, 한 판밖에 없어. 경쟁이 되게 상당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예, 입이 많아서. 네. 그렇죠. 그렇죠. 다른 공급을 사실 늘리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공공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네. 뭐 재건축 서울에 뭐 재개발 재건축 속도 이제 완화한다. 뭐 네. 이런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